안녕하세요. 자치분권대학 이향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죠? 오늘은요, 새로운 지방자치법으로 보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 새롭게 개정되는 이 지방자치법에 반영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기대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특히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의 어떤 권리를 신장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었죠. 자, 근데 사실은요, 물론 이 주민자치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애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안보다는 조금 후퇴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입법이라고 하는 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좀 만족을 하고요. 그러면요, 그 주민 주권에 관한 내용들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법 1조. 자, 1조는요, 우리가 보통 목적 규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1조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목적 규정에서는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들이 목적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개정되면서 주민의 어떤 그 자치, 이 권리, 이러한 것들을 아예 아주 명백하게 명시화해 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 주민들이 이 지방의 자치행정의 여러 가지 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집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참여권을 신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커다란 수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얘기하면 어떤 기관의 자치를 먼저 사람들이 떠올렸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렇게 나눠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지방정부의 어떤 독립성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 혹은 자치분권의 아주 주요한 테마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1조 목적 규정에 이 주민의 권리, 주민의 어떤 그 지방자치의 참여를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큰 수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9조로 가보면요.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개정하고 폐지하는 그러한 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떤 지방 행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강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조로 가면요. 주민의 권리를 예전보다 아주 많이 확대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그리고 집행 과정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신설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주민 참여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강한 어조로 이번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1조로 넘어가 보면요. 21조에서는 청구권의 기준 연령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조례 발안, 그 다음에 감사 청구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요. 예전에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 놓은 거죠. 예, 훨씬 더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어떤 그 자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역시 21조에는요. 주민 감사 청구인 수도, 이 인구 수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 300명,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200명,
그 밖에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150명 이상으로 주민감사나 여러 가지 주민 소송과 관련된 것을 제기할 수 있는 그 인구 수를 이렇게 좀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한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을 보면 훨씬 더 주민 참여를 갖다가 예전보다 많이 이렇게 열어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러 그 지방자치법 이 개정된 조항에서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거는 같은데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좀 남으시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다소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자치법의 그 개정 당시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렇게 조금 기대를 했었던 그 항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그런 조항입니다. 근데 아쉽게도요, 그 이번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러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조항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이 2020년도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민 참여와 관련해서 주민자치회의 조항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 안에도요, 이러한 주민자치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주민총회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하위 그 분회 설치나 그 다음에 이 주민자치회의 어떤 기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그 이 지방자치법 개정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것들이 좀 사실은 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많이 하셨었죠. 이 주민자치 조항이 사실 이제 이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으면 2013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범 운영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도 좀 마련을 하면서 훨씬 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그런 배경들을 조금 들어보면요. 사실은 그 이 주민자치회의 어떤 운영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제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또 아주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주민자치회하고 이게 차별성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주민자치회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 이게 보장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그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이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항은 사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그 권한이나 위상이나 여러 가지 역할면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다릅니다. 이 주민자치회는 권한도 굉장히 강화되었고요. 정말 그야말로 지역의 아주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방자치법에서 이게 주민자치회 조항이 빠졌다고 이 주민 참여,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이게 추진이 멈춘 것은 절대 아니죠. 과연 우리 주민 참여의 이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꾸려가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그것을 주민자치회 조항이 이렇게 명시됐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번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몇 가지 조항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특히요,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7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7조를 보시면요. 주민 참여권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느냐면요.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그리고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의의 어떤 운영 목적을 이러한 17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방자치법에 이 주민자치회 에 관한 조항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가서 주민총회는 어떻게 하고 뭐 발안은 어떻게 하고 의제는 어떻게 설정할까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뭐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뭐 대안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법 개정 이전에도요. 각 지역 내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실은 주민자치회의 어떤 그러한 기반들을 다 마련을 하고 운영을 하고 계셨었죠. 일반적으로는 그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러한 그 조례들을 제정을 해서 사실은 그 지역마다 법적인 기반 위에서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지역에는 뭐 이러한 조례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조금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례들을 만드시고 이러한 그 자치법규 내에서 주민자치회를 주민의 대표 기구로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총회도 좀 여셔서 사업도 조금 확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좀 갑론을박도 하시고 사실 우리가 이제 주민총회 같은 현장에 가보면요. 실제 뭐 고성이 오가기도 합니다. 갈등 상황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사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시지 말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조금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좀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이 주민 참여를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뭐 다른 지역은 잘하고 있다는데 우리 지역은 좀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여러분들끼리 막 그 지역에서 고민하시지 말고요. 주민자치 박람회 이러한 것들도 한번 찾아보고 뭐 또 가서 얘기도 좀 직접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러한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조금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끝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주민 참여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주민 참여나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 지역에 있어서의 아주 긍정적인 공감대, 긍정적인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는요, 여러분들 스스로 주민이 그 지역의 어떤 정책을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현안에 이렇게 관여를 하면서 스스로 통치를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역 현안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요, 우리 지역 정책이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분들이 존재를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을 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도 하고 좀 독려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그 지역 현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게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참여하시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우리 지역의 현안 그리고 우리 지역에 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듬어 가야 되는 분들 같이 노력해서 뭘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솔루션을 내놓고 이 참여를 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주민 참여,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나 혹은 주민참여가 일부 소수의 모임이나 그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주민자치회,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우리 지역의 주민참여, 이러한 이미지를 잘 가꾸시고 이러한 긍정적인 어떠한 이미지, 이러한 것들을 다른 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확산하시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은 과제와 숙제를 드렸는데요. 참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주민 참여 그리고 지역의 정책의 어떠한 참여에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이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중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활동에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러한 학습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